여러분 저번 영상 기억하시죠? 유기농 쌈채소 드시다가 요충에 감염되신 72세 김할머니 말입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장어, 돼지고기, 생간, 야생 버섯, 쌈채소의 공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구충제 치료를 받고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한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목도 뻣뻣하고 열도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즉시 오시라고 했죠. 검사를 해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치솟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기생충은 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요. 특히 뇌로 가는 놈들이 있는데요. 이 놈들은 혈내장벽이라는 우리 몸의 최후 방어선마저 뚫고 들어갑니다. 마치 공항 출입국 심사를 위조 여권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뇌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끓는 물에 삶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특히 조개나 소라 같은 껍데기가 있는 놈들은 껍데기가 천연 단열재의 역할을 합니다. 겉은 펄펄 끓는데 속은 미지근해요. 바로 이 온도가 기생충한테는 최고의 생존 조건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20년 의사 생활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위 공개하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이 5가지 음식은 의사들이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뇌를 공격하고 폐를 파괴하고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1위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놈이 뇌로 들어가면 뇌척수액을 타고 퍼지면서 뇌세포를 하나하나 녹여버립니다. 호상우성 뇌수막염이라는 병인데요. 한 번 걸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김할머니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쌈채소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혹시 더 위험한 걸 모르고 먹은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쌈채소 정도였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를 드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집중 이 2글자만요.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아무리 신선하다고 보양식이라고 믿어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5위, 생선회입니다. 횟집 가시면 신선한 회 한 접시 시키시죠? 그런데 그 회 속에 아니사키스라는 놈이 살아있을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이 놈은 고래의 기생충인데 물고기를 중간 숙주로 삼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본 55세 남성분은 저녁에 광거회를 드셨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어요. 내시경을 넣어봤더니 위벽에 흰색 실 같은 벌레가 10마리나 꿈틀거리면서 위벽을 이빨로 물어뜯고 있었어요. 아니사키스는 양쪽 끝이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이걸로 위벽을 붙잡고 살을 뜯어먹는 겁니다. 위벽에 구멍을 내면 복막염이 생겨서 응급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신선한 호에 한 접시 드시고 배를 가르는 수술대에 오르는 겁니다. 4위, 민물게장과 민물가재입니다. 간장게장, 양념게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민물게에는 폐흡충이 숨어 있어요. 말 그대로 폐를 먹고 사는 기생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3세 여성분은 시골 계곡에서 잡은 참게로 게장을 담가 드셨는데 2개월 후부터 숨이 자꾸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폐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폐흡충이 폐 조직을 파고들어서 터널을 만든 거예요. 이 터널 때문에 공기가 새어나가요. 의학 용어로 기흉인데요. 폐에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구멍이 난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상태가 평생 갑니다. 그분은 지금도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아요. 3위 개구리와 뱀입니다. 개구리탕, 뱀탕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 안에는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이 들어있어요. 이 놈은 무려 20년을 우리 몸속에서 살 수 있어요. 제가 외과에서 근무할 때 본 68세 할아버지는 허벅지에 계란만 한 혹이 생겨서 오셨어요.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그 혹이 움직이는 거예요. 국소 마취하고 혹을 째봤더니 흰색에 길고 납작한 벌레가 나왔습니다. 길이가 무려 30cm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20년 전에 뱀탕을 자주 드셨대요. 그때 들어온 기생충이 20년 동안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허벅지 근육에 자리 잡은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스파르가눔이 눈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눈꺼풀이 퉁퉁 붓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생선회는 아니사키스가 위를 찢습니다. 민물게장은 폐흡충이 폐를 뚫습니다. 개구리와 뱀은 스파르가눔이 20년 동안 온몸을 떠돕니다. 오늘 영상이 충격적이시죠?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 가족들한테,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거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악의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어요. 지금부터가 본편입니다. 2위와 1위는 의사들이 의대에서 배울 때부터 절대 먹지 말라고 교육받는 음식입니다. 특히 1위는 제가 환자 한 분을 잃어본 적도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2위, 어란입니다. 연어알, 명란젓, 날치알 같은 거요. 고급 초밥집 가면 꼭 나오는 메뉴죠. 알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좋다고 많이 드시는데요. 그 안에 광절열두촌충이라는 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몸길이 10m 괴물입니다. 제가 기생충학 교과서에서 처음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 몸속에서 10m까지 자란다니요? 우리 소장 길이가 6m 정도거든요. 이놈은 소장에서 구불구불 접혀서 살아요. 마치 좁은 방에 긴 밧줄을 빙빙 감아놓은 것처럼요.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세 여성분이었어요. 일식을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3번은 초밥집을 가셨대요. 특히 연어알 초밥을 즐겨 드셨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항상 피곤하고 어지럽고 숨이 차셨대요. 피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B12 수치가 바닥이었습니다. 정상인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악성 빈혈이었죠. 더 정밀한 대변 검사를 했더니 광절열 두촌충이 나온 겁니다. CT를 찍어봤는데 장 전체가 기생충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놈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비타민 B12를 몽땅 가로채는 거예요. 비타민 B12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없으면 적혈구가 제대로 못 만들어져요. 산소를 온몸에 나르는 적혈구가 부족하니까 온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분은 구충제로 치료받고 한 달 뒤에 변을 보셨는데요. 병이 안에 하얀 국수 같은 게 가득 나왔대요. 바로 죽은 기생충이었어요. 그 길이를 다 합치니까 8m가 넘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8m짜리 벌레가 6개월 동안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위입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하세요. 바로 소라와 조개류입니다. 특히 골뱅이, 우렁이, 다슬기 같은 것들이요. 바닷가 가면 해산물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소라 삶은 거, 소주 한잔하면 그렇게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 안에는 광동주혈 선충이라는 놈이 들어있어요. 이 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타고 뇌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뇌척수액 속으로 들어가요. 뇌척수액이 뭔지 아시죠? 우리 뇌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보호액이에요. 이 안으로 기생충이 들어가면 호상우성 뇌수막염이 생깁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이 병으로 환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해요. 58세 남성분이셨는데요. 제주도 여행 가셔서 소라를 삶아서 드셨대요. 2주 후에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목이 뻣뻣해지면서 고열이 났어요. 응급실로 오셔서 뇌척수액 검사를 했습니다. 정상 뇌척수액은 맑고 투명해야 하는데 그분 건 뿌옇게 흐렸어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호상우라는 백혈구가 가득했고 기생충 유충도 보였어요. 광동주혈선충이었습니다. 이놈이 뇌수막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뇌세포를 녹이기 시작했어요. 항생제도 안 듣고 항기생충제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뇌에 깊숙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분은 결국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시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요. 제가 그분 가족들한테 설명드릴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라 몇 개 드셨을 뿐인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가족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소라를 삶아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개 껍데기가 단열재 역할을 한다고요. 겉은 펄펄 끓는데 속은 미지근한 거예요. 광동 주혈선충은 60도 정도에서는 죽지 않아요. 최소 75도에서 10분은 끓여야 하는데 보통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물 끓으면 소라 넣고 5분 정도 삶다가 건지시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병이 한 번 걸리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설령 살아남아도 평생 뇌의 손상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해요. 기억력 장애, 운동 장애, 언어 장애가 생기는 거죠. 아까 그 김할머니 기억나시죠? 할머니가 머리 아프고 목 뻣뻣하다고 하셨을 때 제가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행히 할머니는 뇌수막염은 아니었을 뿐더러 단순 감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할머니가 쌈채소가 아니라 소라나 골뱅이를 드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마세요. 어라는 10m 괴물이 비타민 B12를 강탈합니다. 소라와 조개는 뇌를 녹이는 암살자입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아무리 비싸도 절대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미 감염된 건 아닐까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기생충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6가지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즉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이유 없는 복통과 설사가 2주 이상 반복됩니다.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거죠. 이건 기생충이 장벽을 자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 잘 먹는데도 체중이 계속 줍니다. 한 달에 2kg 이상씩 빠져요. 식욕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 살은 빠지고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이건 기생충이 영양분을 가로채는 거예요. 특히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나오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 밤마다 항문 주변이 미칠 듯이 가렵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 10시만 넘어가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긁으면 피가 날 정도로 가렵습니다. 이건 요충이 밤에 항문 밖으로 나와서 알을 낳기 때문이에요. 아까 김할머니가 바로 이 증상이었죠. 네 번째 신호, 피부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팔에 있다가 내일은 등에 있고 모레는 다리에 있어요. 빨간 선이 피부를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건 악구충이나 스파르가눔이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증상이에요. 다섯 번째 신호, 약으로 해결 안 되는 만성 두드러기와 발진이 생깁니다. 몸 여기저기에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운데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건 기생충이 분비하는 독소에 우리 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목의 뻣뻣함입니다. 특히 10가지 동반되면 정말 위험해요. 이건 기생충이 신경계로 침투했다는 신호거든요. 뇌수막염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김할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신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 루틴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채소를 사오시면 일단 큰 볼에 담그세요.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넣고 10분 담가두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드시 50도 이상 뜨거운 물에 30초 데치세요. 이것만 지켜도 표면의 기생충 알은 거의 다 죽습니다. 점심과 저녁 루틴입니다. 고기나 생선은 무조건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제가 온도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속까지 회색이나 갈색이 될 때까지 최소 75도에서 10분 이상 익히세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이 바삭하고 살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구우세요. 특히 조개나 소라를 드실 때는 더 주의하세요. 끓는 물에 넣고 최소 15분은 삶으셔야 해요. 껍데기가 벌어졌다고 바로 건지시면 안 됩니다.
속까지 완전히 익어야 하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주세요.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해서 쓰세요. 채소용 초록색 도마, 고기용 빨간색 도마, 생선용 파란색 도마, 이렇게 3개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한 도마에서 다 썰면 교차 오염이 일어나서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 3가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회를 사 먹어도 되나요? 가능하면 피하세요. 정 드시고 싶으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파는 냉동 처리된 회만 드세요. 영하 35도에서 15시간 이상 얼린 제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로 잡아서 파는 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유기농 채소는 정말 위험한가요? 네, 위험합니다. 유기농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차라리 수경재배 채소를 사시거나 유기농을 드시려면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 대변 검사는 의미 없어요. 장 속에 있는 기생충만 나오거든요. 조직 속에 숨어 있는 놈들은 안 나와요. 반드시 혈청 항체 검사를 받으세요. 피를 뽑아서 기생충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구충제는 약국에서 사 먹지 마시고 병원에서 처방받으세요. 약국에서 파는 알벤다졸은 선충만 잡아요. 흡충이나 조충은 프라지퀀텔이라는 다른 약이 필요해요. 의사 진단받고 정확한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김할머니는 이 루틴을 6개월 동안 지키시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혈액 검사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밤에 항문 가려움도 완전히 사라졌고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뭘 먹어도 두렵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먹으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실 거죠? 그럼 댓글에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숫자 1 이것만요. 1번 신호부터 6번 신호까지 체크하셨다는 의미로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끼리 서로 파이팅! 함께 건강 지켜요.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생충 없는 건강한 삶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 1편과 2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생충은 뇌와 폐와 눈을 공격하는 진짜 암살자입니다. 둘째, 생선회, 민물게장, 개구리, 어란, 소라는 의사들도 절대 안 먹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셋째, 75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완전히 익히는 것만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김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지난주에 할머니가 정기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6개월 전 그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지셨어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는 손주들 앞에서 당당해요. 엄마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채소는 꼭 데쳐서 먹고 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으라고요.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건강 박사 다 되셨네요. 저는 할머니 얼굴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 가족 전체가 이제 안전해진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알아가시고 실천하시고 그 지식을 또 주변에 나눠주시는 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지 않는 기생충은 없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강한 놈들이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조리하고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채소는 데치고 고기는 완전히 익히고 의심스러운 음식은 과감히 거절하세요. 신선해 보인다고, 비싸다고, 보양식이라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뇌와 간과 눈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은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냉동하면 된다, 술에 담그면 된다,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믿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잘못된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드리세요. 김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72년을 살면서 이제야 제대로 먹는 법을 배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감사해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1편과 2편을 통해 배우신 지식을 꼭 실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조금 더 건강해진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